그 전화는 박서진 씨가 며칠째 이어진 강행군 촬영을 막 끝낸 아주 늦은 밤에 걸려왔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호텔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는 익숙한 큰형 효영 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다급한 용건도 타박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효영 씨 특유의 담담한 목소리는 서진 씨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효영 씨는 동생에게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않았고 빡빡한 일정이나 서진 씨가 짊어진 압박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주 짧은 한마디를 마치 오랫동안 고민하고 골라낸 듯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를 TV로만 보게 하지는 마라. 추가적인 설명도 재촉도 없었지만 그 말은 서진 씨가 그동안 일과 책임감이라는 핑계로 애써 외면해왔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측근들의 전언에 따르면 서진 씨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에 전화를 든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하고 차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아들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식탁, 그리고 오직 TV 화면을 통해서만 아들을 마주해야 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가슴 아플 정도로 선명하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영 씨는 누구보다 동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맏형으로서 그는 온 가족이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부터 동생이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서진 씨가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며 그저 자신의 감정보다 일과 책임을 앞세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효영 씨는 장황한 훈계 대신 서진 씨가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도록 짧지만 뼈아픈 진심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서진 씨는 다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는 잘겠다라고 짧게 답하며 상황을 방치해온 것에 대해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효영 씨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 잘 챙기고 시간이 될 때 집에 내려오라는 당부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심 깊은 침묵이 서진 씨에게는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 며칠간 업무 일정을 다시 살펴보며 서진 씨는 자신이 가족과 온전한 시간을 보낸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의 귀가들은 늘 서두르기 일쑤였고 부모님이 잠든 후에야 도착하거나 해가 뜨기도 전에 다시 떠나곤 했습니다. 때로는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부모님을 살피거나 전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효영 씨의 말대로 부모님이 실제 아들의 존재 대신 화면 속 아들의 모습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진 씨는 소속사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정했고 매달 고향에 내려갈 수 있는 고정적인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업무량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었지만 주말이나 짧은 휴식기를 최우선으로 활용해 부모님과 소박한 식사라도 한 끼 함께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서진 씨에게 그것은 더 이상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 전화 이후 서진 씨가 처음으로 집에 내려간 날 어떠한 예고도 요란함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버지가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두 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초간 굳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아들에게 힘들지는 않은지, 밥은 먹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서진 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저녁 식사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일이나 성과에 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날씨가 평소보다 춥다거나 텃밭의 채소가 시들기 시작했다거나 동네 고양이가 또 놀러왔다는 등의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서진 씨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따금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런 소소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았는지 새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는 효영 씨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지난 통화 내용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만족감이나 타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뒷정리를 돕던 중 어느샌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효영 씨에게 그 장면은 아마도 자신이 건넸던 그 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주변 사람들은 서진 씨의 눈에 띄는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에 가는 것을 애써 시간을 내야 하는 일로 여기지 않고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기회가 닿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집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만남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아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서진 씨는 지인과의 짧은 대화에서 효영 씨의 그 한마디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기만 하면 부모님이 TV로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실 거라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것은 화면 속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익숙한 집안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주 앉아 온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효영 씨는 그 전화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저 부모님이 TV를 보며 화면 속 서진 씨를 마주할 때 느끼셨을 자랑스러운 뒤편의 쓸쓸함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에게 동생을 일깨워주는 것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이 짧은 통화 이야기는 극적인 설정이 아닌 그 진실함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시청자가 일에 매진하느라 부모님의 빈자리에 익숙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별표 부모님이 너를 TV로만 보게 하지는 마라. 별표는 말은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나직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성공이 빽빽한 일정과 끊임없는 미디어 노출로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효영 씨와 서진 씨의 이야기는 다른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한 끼, 이유 없이 집을 찾는 그 소박한 순간이 없다면 성공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가족의 시기적절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 삶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